알라하소 채널은 올해 2023년 1월 고프로를 구입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 수액 결제로 고프로를 구입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고프로를 구입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002년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발레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방과후 선생님의 권유로 학원에 가게 되었으며 유연성이 좋았던 저는 상담 끝에 발레를 전공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발레할 때만큼은 모든 걸 잊고 발레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유독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던 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게 되셨고, 그 당시 국악을 전공하고 발레를 전공하던 오빠와 저를 어머니 혼자서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저는 예고 진학을 포기하고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열심히 하며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가 남자는 뭘 해도 되지만 여자는 다르다면서 자신이 국악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3이었던 오빠는 한순간에 입시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제가 대신 발레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그런 오빠였습니다. 그동안 즐기면서 해왔던 발레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 덕분에 부담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청사항에 안 적혀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꿈을 지켜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고, 오빠는 제 꿈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꾸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저는 발레를 즐기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정을 즐기지 못하던 저는 결과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할 때마다 나 때문에 오빠는 꿈을 포기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에 죄책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던 저는 더더욱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광주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온 저를 위해 서울에 집을 마련해 주어야만 했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서울에서 살아야 했던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어머니께 받아쓰게 됩니다. 대학금 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성적 관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장학금에 집착하다 보니 당연히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생활 4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발레단 오디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목 내측인대 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찾아갔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으며 다시 발레를 하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발레단 오디션을 코앞에 두고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후 2년 동안 재활을 했으나 다시 복귀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고 저의 발레 인생은 일찍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직업을 전향하고자 했으나 그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동작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요.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제 발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생겼고 불면증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페트소주 640ml를 매일 마시고 잠을 잤으며 점점 몸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무게가 81kg까지 불어났으며 필라테스 센터에 취업을 하고자 했으나 이미 불어나버린 몸 때문에 취업이 어렵게 되었고 자존감도 점점 낮아졌으며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요. 살이 이렇게 찌기 전에 취업에 성공했던 오후센터는 그나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 정부에서 영업 제한을 내리게 되며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몇 달째 하지 않던 저는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생기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다른 일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어 충당해야 했었는데 이 당시 어리석었던 저는 대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클릭 한 번에 쉽게 받은 대출은 쓰는 것도 쉬웠습니다. 정말 큰 돈이라고 느껴졌던 1,500만 원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을 전부 다 쓰고 나니 현실이 제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이자만 내면 됐었는데 그 후로는 원금 이자 함께 나가게 되며 제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오전 필라테스 센터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 센터는 임금체불 센터였습니다. 몇 달째 임금이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센터는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센터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또다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업난을 겪던 저는 우연히 저희 집으로 배달을 왔던 배달원 덕에 배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배달을 온 배달원이 하필 어릴 적 함께 무용을 같이 했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무용이라고 하면 알아주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배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22년 10월 UCR 백으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도 컸던 저에게 UCR 백은 너무나 작은 오토바이였어요. 불편함을 참고 참다가 결국 2달 만에 오토바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목돈이 없었던 저는 바이크 값과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12개월 인수형 리스를 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출고되는 날에 영상 촬영을 하고 싶어 무리해서 고프로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 당시 배민커넥트와 협력사였던 리스사에서 리스를 내렸는데 첫 달에 배달을 300건 이상 수행할 시 50만 원을 보상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고프로 값을 내기 위해 저는 300건을 무조건 채워야만 했답니다. 오후에 필라테스 근무를 하면서 쉬는 날 없이 매일 10건 이상 무조건 타야 했어요. 부업 라이더로서 300건을 채우기는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잘 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다고 하면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00건을 모두 채우며
고프로 값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처음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누가 이런 영상을 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응원을 받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걸 두려워했던 저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며 몸도 마음도 많은 치유가 되었어요. 그렇게 술을 끊기로 다짐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점점 더 밝아졌으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1,500만 원도 다 갚게 되었고 네, 맞아요. 체중도 정상 몸무게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며 자존감도 다시 높아지는 듯 했어요. 1월에 시작하게 된 인수형 리스는 12월이 되며 모든 리스료를 완납하였고 이제서야 진짜 제 오토바이가 되었어요. 빚을 져서 빚을 갚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지금도 술을 마시며 필라테스 일만 하고 있었겠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에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내년에도 어떤 일들이 함께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추억들을 기록할 생각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모이게 되었고 레저용 바이크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바이크를 타고서 달릴 때 느껴지는 해방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혼자만 보기 아까운 풍경들과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독자님들이 있기에 유튜브라는 채널은 저에게 참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2023년도에는 배달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했었는데요. 이제는 빚도 청산을 했고 리스비도 전부 다 완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생활들을 하며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늘 묵묵히 지켜봐 주시며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2023년 서우의 1년은 참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행복감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알라아 서우 채널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